바디키 아름다움을 여는 건강한 열쇠 강의를 맡은 AB 화윤입니다. 우리는 체중 조절을 평생 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건강 때문에 거의 대부분 체중 조절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현재는 건강과 더불어서 외형적인 가치, 나의 외형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평생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하죠. 비만에 대한 인식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만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를 봤더니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해 보임이 35.6%, 게을러 보임,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임,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보임, 성격이 느긋해 보임, 이성 배우자가 없어 보임, 그리고 편해 보임, 이런 이 느낌을 봤는데요. 이걸 봤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조금 비만하다고 하면은 나를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좀 자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정승재 쌤입니다. EBS 강사분이신데 이분이 평생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면서 왜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요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오히려 지금 좀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 정승재 쌤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늘 평생 하고 계신다고 했고 여기 아시겠죠? 고현정 배우님입니다. 고현정 배우님도 이렇게 살이 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예뻐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더니 오히려 체중 관리를 했더니 더 젊어지고 더 다 예뻐졌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든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는 살이 찔까? 왜 비만해질까? 먹는 것 때문일까? 좀 많이 먹고, 좀 적게 먹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운동을 할 때 누군가는 근육 운동만 하고 누군가는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에 많이 치중을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그래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체질이 바뀌어서 그런 걸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대한민국은 무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젊어서 뚱뚱하고 여성은 나이 들어서 뚱뚱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의 어떤 그런 비만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고콜레스테롤증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병률도 보면은 여자는 거의 45세를 전후로 해서 수치가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왜 여성들이 이렇게 또 질병이 많아지기도 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그죠? 연령별, 세대별로 한번 비만의 경향성과 주요 건강 문제를 볼게요. 우리 어린이와 그 청소년 10대를 보면은 진짜 요즘에 10대들 중에서 비만율이 증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대사증후군 위험도 있습니다. 보면은 원인이 고열량 식습관. 그러니까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고 지금 저희 아들도 사실은 햄버거 사러 나갔거든요. 음료수, 간식, 과다 섭취.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운동이 너무 부족하죠.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을 오히려 다른 자습을 시킨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족의 영향을 받는데요. 부모가 비만일 경우에는 자녀 비만 위험이 두세 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대가 소아당뇨라든지 대사증후군 또는 성조숙증 그리고 비만해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가고 또 약간의 좀 불행한 경우에는 뭐 우울증이나 왕따 같은 경험도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사실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고탄수화물, 그 다음에 야식 문화 장난 아니죠. 배달 너무 많이 시켜 먹게 되고 술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역시나 이제 뭐 학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운동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라든지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폭식해서 더 많은 어떤 건강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20, 30대는 우리는 무조건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20, 30대가 고지혈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이제 한번 볼게요. 저희가 해당되는 40대, 50대에서는 이제 드디어 복부 비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역시나 운동이 부족하고 또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 축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한번 발생하면 평생 간다라고 알고 있는 물론 아니지만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폐경 후의 여성 비만 등이 이제 주요 건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일 이제 심각한 게 근감소증, 그리고 노인성 비만 증가.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노인성 당뇨,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치매 위험도 증가하는 이러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60대 이상인 분들이 사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평생 사실 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인은 밥 좋아합니다. 저도 밥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밥 먹어서 살이 찐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되게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한 40년 정도 지금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절반 가까이, 절반보다 더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밥 때문에 살이 찐다, 밥 먹어서만 살이 찐다, 이렇게는 사실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체중 조절에 방해되는 한국 음식 탑 10을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라면 빼고 거의 다 좋아합니다. 짜장면, 떡볶이, 김밥, 떡국, 햄버거, 팥빙수, 치킨, 삼겹살, 곱창구이. 이거 다 좋아하시는 거 맞죠? 이런 어떤 음식들에서 뭐 칼로리도 문제가 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일단 비율이 뭐 탄수화물 쪽이 너무 많고 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게 이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음, 우리가 나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뭐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물만 먹은 게 아니야. 더 많은 걸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그 음식을 짜게 먹고 그러면서 물을 만나면은 살이 진짜로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리코겐 우리가 이제 그 먹으면 포도당이 사실 그 탄수화물이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이 글리코겐이 그 수분 한 3, 4g과 이렇게 만나면은 진짜 그 저장 탄수화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짜게 먹고 또 물을 많이 먹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우리가 과식을 하고 나면은 사실 몸무게가 늘고 살이 좀 찌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근육이나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글리코겐이 쌓인 채로 1, 2주가 지나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고 살이 쪘을 때 1, 2주 안에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빼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로 우리가 빼기 힘든 살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먹고 과식 후에 살이 쪘으면 살을 조금 빨리 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번에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되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는 살을 빼는데 최대 7배까지 더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어쨌든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우리가 먹은 어떤 그런 그 에너지의 50에서 70%가 기초 대사량으로 사실은 다 이제 다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우리가 높으면 사실은 내가 이제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골격근량이 증가할수록 체지방 감량이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요요도가 줄어든다라는 논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근육을 키워서 예쁜 몸매를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똑똑한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어떤 그 식단을 가져갈 때 내가 3개월간 단백질 식사량을 늘려보면은 하루에 총 칼로리가
킬로칼로리가 감소를 하면서 평균 체중이 5kg 정도가 감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특별하게 더 달라지는 건 없고 3개월간의 단백질 식사량을 늘렸을 때 내가 체중을 5kg 정도로 감량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60kg다. 그러면 내가 5kg 정도, 55kg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3개월간 단백질 식사량을 조금 늘려서 똑똑한 선택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만감이 올라가고 식욕이 다운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백질 섭취가 우리가 예쁜 쉐입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갔죠? 음, 잠시만요. 그리고, 어, 우리가 장내의 미생물 환경을 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과 식이 조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 환경이 우리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장에 유익균이 많으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장내균의 다양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비만과 대사질환이 야기가 되는데, 장내의 균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야채 등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하는 식이섬유 있잖아요. 이 분해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제 단지 지방산이 많아지죠. 단지 지방산이 많아지면은 우리의 그 장벽이 탄탄해지고 또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혈당 조절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이 되어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포만감이 오래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지 않게 되고 그런 뭐, 비만이라든지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뉴트라이트에서는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장어 환경을 검사 후에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유산균을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밸런스 위드인 365. 그리고 면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으시면은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그리고 여성 건강이 조금 더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은 W. 그리고 나는 날씬한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슬림핏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산균, 이뮤니티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고민과 니즈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책은 내가 좋은 식습관, 단백질 유지 식습관, 그리고 운동,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인데 10대부터 해서 60대까지 각각의 어떤 비만의 원인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팁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음. 바디키 중에서 일단 바디키 M이 있는데요. 이것은 근육을 조금 더 이제 많이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더 높이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일반 식사를 하면서 뭐 파이터 프로틴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 그 유산균을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또 비타민 D 그다음에 오메가3 그다음에 또 프로틴, 오메가3 그러면서 운동 또 전이나 중간이나 후에 머스파워 부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 등을 통해서 그런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디킴 마이 핏은 체지방을 감량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중에서 처음에는 저녁에만 가벼운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영양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프로틴,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슬림팩은 나중에 제가 구성을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요렇게 이제 필요한 제품들을 같이 이제 섭취를 하시면서 일반 식사 두 끼에 저녁에만 가벼운 식사를 먼저 진행을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두 끼를 가벼운 식사를 하고 이제 점심은 일반 식사를 하는 요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가벼운 식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나 그래 뭐 밥을 국에 말아가지고 김치랑 같이 먹잖아. 어르신들 이렇게 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식사가 되게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 탄단지의 비율에 봤을 때 탄수화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바쁠 때 많이 먹었던 김밥도 탄단지의 비율로 보자면 탄수화물이 거의 뭐 절대적이죠. 80.9%입니다. 칼국수 좋아하시죠?
90%가 넘습니다. 탄수화물이. 그리고 짜장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은 내장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비만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일단 비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탄수화물이 55에서 65%, 단백질이 7에서 20,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죠. 지질이 15에서 30% 이렇게 정했는데,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이제 그 섭취하는 총 에너지에서 단백질 에너지 섭취 비율을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55에서 65%로 이렇게 낮추었을 때 우리의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진짜 뭐 가볍게 먹는 콩나물밥 같은 경우에도 86%,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는 볶음밥 같은 경우에도 80,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탄수화물이 80%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빼고 싶어도 잘 빼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 제품 중에서 바디키 쉐이크가 있는데 총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레인, 카페라떼, 초콜릿, 밀크티 이렇게 있는데 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비율을 보시면 47, 41, 40, 4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0%를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탄단지 비율이 좋은 제품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탄단지 비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 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또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분히 들어있다. 그래서 정말 가볍게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바디키 쉐이크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식이섬유 하면은 보통 어른들이 나 야채 과일 많이 먹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배고픔과 식욕을 줄여가지고 체중 조절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장내의 유익균, 도움이 되는 유익균 증식 및 정장 작용을 도와서 우리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서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30대부터 심혈관 건강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두려워하는 절대 이거는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뇨 예, 어떤 전조 증상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가지고 식후혈당에 도움을 주는 것도 역시나 식이섬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채 많이 먹는데 뭐 나는 반찬이 전부 다 야채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권장 그 식이섬유가 25g인데 이걸 다 먹어내려고 충족을 하려고 하면은 토마토 13개 드셔야 되고요. 토마토를 13개가 아니면 피망 13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한 통을 고스란히 소스 같은 거 하지 않고 먹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구 한 4명이서 사시는 것 같으면 하루에 양배추를 4통을 다 드셔야 되겠죠, 가족들이. 그래서 사실 식품으로 먹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다른 거는 진짜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 연령대를 보면은 식이섬유는 사실 너무너무 부족하다. 65세에서 74세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잘 챙겨 드시고 있죠. 근데 그 나머지는 식이섬유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이섬유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뉴트리 파이버 파우더와 그리고 파이버 비츠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거의 뭐 은인 같은 그런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스틱포로 되어 있어서 휴대하고 섭취도 관리하고 무색무취라서 그냥 먹어도 되고 물에 타셔도 드셔도 되고 사실 너무 장이 편한 면입니다. 파이버 비처 플러스는 불용성과 수용성 이 3대 1의 황금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요. 또 이렇게 오독오독 씹는 습감이 있기 때문에 또 풍부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요 두 가지 제품을 각자의 어떤 그런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드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
운동은 혹시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체중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요즘에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욕이 너무 앞서게 되면은 사실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잘한 부상이라든지 통증이 생기게 되어서 뭐 일주일 하고 그만한다든지 이틀 하고 그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육이 많았을 때에는 또 관절이 손상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근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연골 통증 정도가 평균 25% 낮고 신체 기능이 평균 27%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과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절을 동시에 관리해 볼 수 있는 또 제품이 저희 뉴트라이트에 있습니다. 머슬 파워 부스터라고 해서 요 제품에서는 우리가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이제 오미자 추출물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 어떤 그런 근력과 관절 요런 건강들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월 7일 날 바디키 마이픽 그리고 바디키 M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제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틴도 종류가 많아서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픽할 수 있고 역시나 유산균, 그 다음에 쉐이크 이런 것들은 내가 나의 기호에 맞춰서 픽할 수 있습니다. 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굿모닝 지금 하고 계신 습관 성형 이벤트를 계속해서 이제 올리시면은 인증하면은 바우처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개개인에 맞는 그런 맞춤 목표가 제공이 됩니다. 거의 이제 1억 건인가요? 9,700만. 네, 인바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제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목표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 때 역시나 그런 그 바우처 캐시백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다시 재도전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나를 포함한 2인 이상의 팀으로 이제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그런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과 함께 했을 경우에는 45,000원 그런 바우처가 주어지고 또 굿모닝 인증을 했을 때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의 어떤 그런 그 바우처가 제공이 됩니다. 누적 28회 인증을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성공했을 경우에는 성공 바우처가 주어지고 마이핏은 20만 원, M은 10만 원 성공 바우처가 제공이 됩니다. 나중에 제품을 사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중간중간에 미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을 했을 때 5천 원부터 4만 원까지 바우처가 주어집니다. 혜택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바디키가 프로모션이 5월 7일 날 시작을 해서 최초 측정이 5월 12일에서 24일, 그리고 8주 동안 진행을 해서 최종 측정은 7월 21일에서 8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이제 성공을 하신 분들은 최대 29만 원 상당의 리워드를 마이핏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M은 최대 19만 원 상당의 리워드가 온라인 바우처가 이제 발급된다라는 거, 요렇게 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핏은 일단 기본 구성이 파이버 비츠 플러스 식이섬유 2개, 그 다음에 슬림팩 2개, 그 다음에 이제 쉐이커 하나 증정, 그리고 M은 오메가3 2개, 비타민 D 하나, 그 다음에 에센셜 아미노 2개, 그 다음에 머스파워 부스터 둘, 그리고 이제 쉐이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틴, 유산균, 쉐이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슬림팩에 들어있는 제품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뉴트라이트 슬림 스마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HCA라고 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그 이제 성분의 역할이 뭐냐면 지방의 합성을 저해하고 지방의 연소를 가속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한국인이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이 탄수화물을 일단 ATP라고 해서 ATP 시트르산 분해 효소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 이 HCl, 이 성분이 요 분해 효소가
나오는 걸 억제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덜 축적이 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팔주 이 제품을 섭취를 했더니 요 밖에 있는 이 피하지방도 더 이제 적어졌고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 슬림 스마트 요 제품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는 CLA입니다. 이 CLA는, 우리나라에서 1986년 최초로 발견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06년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인 공액 리노렌산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면은요, 60명, 그러니까 그 신체 과체중인 6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이제 그, CLA 이 군에다가 하루에 1.7g, 3.4g, 5.1g, 6.8g을 12주간 섭취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3.4g을 섭취한 군에서 체지방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도 하루에 3000m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먹어도 더 작게 먹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00mg을 제공하는 걸 딱 정확하게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 CLA 성분은 역시나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보통 내가 나이살이 든다, 뱃살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리포단백 라이페이스라는 어떤 그런 그 성분이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CLA가 요 성분이 이제 나오는 것을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우리가 덜 쌓이게 되는 걸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 CLA가 세포 내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를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촉진시키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를 해서 조금 더 체지방 감소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슬림팩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내장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소를 위해서 마이팩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 쉐이크 그레이는 이제 가장 이제 나중에 나온 제품인데, 요 제품도 역시나 한 포에 175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인 HM과 아메이가 공동 연구 개발한 유산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당은 5g밖에 들어있지 않은 아주 맛있는 제품입니다. 가볍게 식사하실 때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디키를 우리가 했을 때 식습관을 개선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로리도 낮추면서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쉐입도 예쁘게 하고 또 근육도 키워내면서 해독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바디키가 되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좀 잘생긴 사람들을 조금 뽑아봤는데요. 제가 20대의 그 대표하는 인물을 한번 뽑아봤고, 30대도 한번 추려봤습니다. 정말 몸이 장난 아니죠. 요 두 사람이 어떤 경기도의 같은 마을인가에서 그 살았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40대는 우리 강동원 배우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 사제벽을 보고 너무 놀랬던 어, 50대에는 제가 이 두 배우님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 배우님이 살이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몸무게가 변화가 없대요. 그래서 진짜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석규 배우님이 60대이더라고요. 사실 관리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제가 이 배우님을 이제 이번에 넣으면서 제가 그냥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 기억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뚱뚱했던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진 자기 관리를 한다. 왜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많이 안 먹고 싶고 운동 안 하고 쉬고 싶고 그러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할 건데 진짜 그 어떤 음식을 가려서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생활 환경을 잘 바꾸어가면서 자기 관리를 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자기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진행되는 그 바디킥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도 조금 더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